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인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흐름을 계속 이어서 도학교 동문회 강좌부터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20분에서 30분 안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먼저 도학교 동문회 앞에 간략히 프로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프로필 말씀을 올리고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학교 동문은 달성고 5회이시고 서울대 미술대학 조속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현재 한서대학교 디자인융합과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다수의 수상도 하였고 개인전 12회 및 수십 회의 초대전과 단체전에 참가하였습니다. 서산 부석사 대종, 팔공산 갑바위종, 오대산 상원사 대종 등을 제작하였고 소설로 성덕대왕 신종별곡, 봉황종 등 5권의 소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소설이 한 권 나왔는데요. 성덕대왕 신종별곡이라고 하는 또 신소설을 이번에 또 책을 출판하셨어요. 이 책은 이번 전시회에 오시는 동문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전시회 많은 관람, 동문분들의 많은 관람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도학교 동문 앞으로 모시고 좋은 강좌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자꾸 이 자리에 서게 되다 보니까요,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요게 필요한데, 여기 없어가지고. 오늘 저의 강의 주제는요, 어느 예술가의 고단한, 전통에 대한 고단한 연구입니다. 전통에 대한 고단한 연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미술대학 조속과의 교육 커리큘럼에는요, 우리 전통에 대한 교육 과정이 없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서점에서 책을 보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부할 수는 있지만 학교에서 정규 커리큘럼이 없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다녔던 서울대에서 비롯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와가지고요, 굉장히 민망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한서대학이 오게 되면서 그리고 고려 사신상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있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연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현대적인 미술보다는 과연 우리 문화를 그러면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게 된 것이죠. 제가 한서대학교 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미국의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라는 곳에서 수상자로 선정돼서 한 달간 미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미국 작가들이 제 작품을 보면서 좋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하는데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요, 당신 작품을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의 체취가 느껴진다 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미국에 건너오는 대부분의 한국 작가들은 미국 가면은 전부 다 미국 작가로 바뀐다라는 얘기죠. 즉 뭐냐면은 모국을 잃어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절대로 한국의 정체성을 갖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유지해 달라라고 오히려 미국 사람이 저에게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자주 거론되는 사대주의라는 거, 그죠?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제가 우리 전통 미술에 대해서 다시 연구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요, 제가 지금까지 작품을 해오는 것을 갖다가 간추려서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얼굴은요, 그냥 두상입니다. 두상이 어떻게 생겼나요? 입도 없죠, 그죠? 근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불상 비슷하죠. 제가 저것을 만들 때 불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절로 저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제 마음속에는 남들과 다른 어떤 문화인자, 우리 것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화인자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 작품 한 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하나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작품이에요. 제목은 지평의 울림이라는 것인데요. 당시에 1989년인데 제가 처음 이 개인전을 했을 때요, 뭐 거의 대한민국 미술계가 들썩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거의 모든 미술 언론에서 다뤘고요, 모든 기자들이 찾아와서 취재를 해 갔습니다.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그 이미지, 즉 이 작품의 이미지를 구한 데가 뭐냐면은 아마 옛날 분들은 생각날 것인데요. KBS에서 만든 실크로드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실크로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받은 동서양의 문명 교류에서 받은 이미지를 이렇게 작품으로 한 것입니다. 잘못 넘어갔는데, 자, 이것은 그 다음에 있는 것인데요. 이제 동양적인 그런 풍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서양적인 사실 미술로 만들었습니다. 우측에 있는 것이요, 3단계 봉원이라는 것인데, 저걸로 일본에서 후지 산케이 그룹에서 하는 로댕 그랑프리에서 그 우에노 박물관의 특별상을 받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이 작품은요, 피에타라는 작품인데, 여러분들 피에타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끌어내려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종교적인 지도자가 감싸주고, 그리고 옆에서 마리아가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요, 앞에 수레에 있는, 인생의 수레에 타고 있는 사람도 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수레를 밀고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즉 세상을 살아보니까, 물론 저 때는 제가 세상을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데, 결국에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오는 것은 자신의 문제이지 누군가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에서 저렇게 인생의 수레에 타고 있는 사람도 저고, 그리고 그것을 밀고 있는 사람도 저러고 했는데, 저 작품은 당시에 우리 그 문화진흥원이죠. 그때는 문화진흥원에서 회화, 조각, 공예 등 모든 그 시각 예술을 통틀어 가지고 40명을 갖다가 그 간추려 가지고 40명을 뽑아서 전시를 했는데, 그때 조각가에는 3명이 뽑혔는데 그 중에 제가 젊은 작가의 대표로 뽑혀 가지고 저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농부와 소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저와 비슷한 또래의 우리 동문들은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을 것입니다. 물론 아닌 동문들도 있지만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요, 그런 촌놈이라는 문화적 그 저변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서울 가가지고 느꼈던 문화 충격, 촌놈이 서울 가서 느꼈던 문화 충격은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제가 그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도시 문화에 대해서 잘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농사를 짓는 저희 아버지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주는 소를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이것은 이제 서울 와가지고 막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굉장히 갈등도 하고 하는 과정을 갖다가 작품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옆에 있는 저것은 아담에 대한 인간적 대우라는 것인데, 저 작품으로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특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모르겠습니다. 한때 지나간 그 작품이긴 한데, 제가 저때까지는 그 동양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연구한 시기가 아니어서 서양적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제가 제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시기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 모습이 어떤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헤매고 있는 작품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작품처럼 무언가에 짓눌려가지고, 그죠? 짓눌려가지고 있는 작품이고, 또 우측에 있는 것은 번데기 꼬치처럼 어딘가에 매달려가지고 자기가 뭐 한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저의 모습을 갖다가 작품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문들 중에서도요, 삶이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슬퍼하거나 혹은 뭐 분노하거나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삶의 인생 수레가 온통 가시밭길이라는 걸 갖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측 밑에 있는 저것은 저것도 역시 피에타라는 것인데요. 뭔가에 대해서 어디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제발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 경주 박물관에서 개인전을 했었습니다. 박물관에서 개인전을 잘 안 열어주죠. 특히 경주 박물관에서는 개인전을 잘 안 열어줘요. 저때 제가 이거 왜 이러나 죄송합니다. 이 작품은 칠전불이라고요. 경주에 지내지는 7전불에 대해서 작품화 시킨 것입니다. 칠전불은 그냥 그 옛날에 경주에는 7전불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7전불의 신화를 갖다가 가야의 김수렁의 그 7왕자와 왕자에 대비해 가지고 그걸 이제 작품화 시켜서 전시를 한 것입니다. 물론 전시는 그 현대적인 그 조형어법으로 개발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은 청주 박물관전에서 박물관에서 중원의 은빛 날개라는 제목으로 특별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이미지로 만든 것이 저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 중 일부를 갖다가 여기에 올려놓은데요. 물론 이거 위에도 조그만한 상들은 많이 받았습니다. 좌측에 있는 칼라로 되어 있는 중간에 보면 제가 있는데 저 때는 젊어서인데요. 굉장히 삐쩍 마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회색으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저것이 미국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작가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은 로덴 그랑프리에서 받은 상장과 그리고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받은 상장인데 저런 것은 솔직히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즐겼던 하나의 과정이라 그럴까요? 자, 이것이요, 여러분 고구려 사신상인데요. 제 연도별로 보면은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만큼 제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전통 문화계와 현대 문화계에서 서로 교류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돼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물관에서의 현대미술전이 그 열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지금 흙으로 만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뭐 다른 지저분한 것들도 조금 걸려 있습니다. 크기는 한 2m가 조금 넘는 크기여가지고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움 주신 분들이 당시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한병삼 국립중앙박물관장이시고요. 안휘준이라고 하면요, 저분은 우리나라 미술사, 미술교과서를 쓰신 분이고, 이종상이라는 분은 서울대 교수로서 우리나라의 서울대 동양학과 교수인데요. 초상조각의 굉장히 그 초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그리고 우리 그 동양적 산수화를 자기 나름대로 개발한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그 다음에 엄태정 선생이라고 역시 서울대의 조각가고요. 그리고 전호태 선생이라고 울산대에 계시는데요. 고구려 벽화의 1인자죠. 그리고 박창범 교수님이라고 우리 천문학에서 정통 우주 천문학을 하신 분인데 우리 고대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런 분들이 모두 제 연구실에 3번을 오셔가지고 저걸 만드는데 이론적 도움을 갖다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작품을 쓰면서 그 감흥을 갖다가 이렇게 실어서 써보게 됐습니다. 우측에 있는 한글로 된 부분을 제가 먼저 썼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이 한시는 저와 그리고 많은 한시를 전공하는 분, 중국인들이 도와줘가지고 저렇게 작사신상 해서 한시마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요것은 사신상의 그 현무인데요. 요거 사진은요,
몇 년이더라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데요. 그때 일본 백부대학 100주년 기념전에서 특별히 제 사신상 전부 다를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한 달 정도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종을 만들면서부터 불교 문화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일 우측에 있는 것은요, 백제 관음을 갖다가 모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백제 관음에 대해서 논문도 썼었죠. 논문을 썼었는데, 근데 사실 저 백제 관음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는데요. 저기에 들어가는 조형어법은 백제식이 아니고 고구려식이 더 많았어요. 물론 이것은 완벽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잘 아는 담징이라고 아시죠, 그죠? 고구려인이잖아요, 그죠? 이 담징이 그 당시 저 백제 관음이 만들어지던 그 호류지의 그 책임 선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백제 관음이라고 하는데 안에 들어있는 조형어법이 너무 고구려적이어가지고 과연 백제 관음이라는 이름이 맞는가에 대해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세 장의 사진이 있죠. 두 장은 제가 갓바이종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받았던 하나의 종교적 색채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 본 것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그 성덕대왕 신종에 이르는 비천을 가지고 만든 그 촛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국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은 용이라 그러면서 한국인을 갖다가 조금 깔보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도 용이다. 우리도 다섯 바퀴를 가진 위대한 용이다 해서 한반도를 갖다가 용으로 표현을 해 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백두산도 있고, 뭐 태백산맥도 있고요. 그리고 영호남이 있고, 뭐 독도와 울릉도와 제주도 등이 다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자를 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 우주 천문과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우주 천문하는 과학자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제 작품에서 이런 천문 사상이라는 것은 상상으로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을 우주 천문학처럼 수학적 방식으로는 제가 표현할 수 없지만은 조형적인 어법으로는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요, 사실 그 박창범 교수를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우주 천문 관련 토론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도 조금 많은 그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요, 좌측에 보면은 이제 또 달이 있죠, 그죠? 저 달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나사에서 그 3차원 입체자를 받아가지고 만드는데 정말로 고생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회역 평면 그림입니다. 제 평면 그림에는요, 금박이 많이 들어갑니다. 금박을 그리는 것은 주로 황금선이라고 하는 우리 이상의 어떤 세계,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의 세계를 갖다가 표현할 때 저 황금박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요, 큰 작품은 제가 종소리를 이미지화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별자리를 가지고 만든 그 심상의 세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이 작품에서는요, 이제 이렇게 별자리에다가 그 바탕을 붉은색을 칠하고 그 주변에 약간 흰색으로서 그 아우라를 표현하고 나니까 마치 그 불교에서 혹은 기독교에서 나오는 광배, 성인들의 뒷모습에 비치는 광배 있죠, 그죠? 그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호태 선생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참 잘 어울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배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하나의 등 뒤에 빛나는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우주라는 것을 갖다가 넣고 보니까 그 세계가 굉장히 넓어지더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황금산인데요. 역시 이 황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혹은 이상 등인데 주변에 있는 작은 저 검은 산들, 흰 산들은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여러 가지 삶의 과정, 질곡들입니다. 그리고 저 물고기는 우리 자신이면서 그리고 우리의 후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후세대들이 자신이 세운 이상과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둥글게 마치 머릿속에 있는 뇌 모양으로 빛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천상열차 분야지도 전 우주를 갖다가 저 안에 그려 넣어 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중요한 것은 이 별자리가 아니고 저 별자리를 내 어깨에 짊어지는 산처럼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떠다니게 하는 그 강물처럼 우리가 저 우주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주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의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나는 우주를 짊어질 수 있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우주를 갖다가 떠다니게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더 큰 생각을 가진 그러한 큰 인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약간 부족한 인간인데 제 주제에 맞지 않는 큰 표현들을 해보았네요. 자,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만든 그 종의 변화 과정입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이 그 서산 부석사에 있는 그 종의 모형들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큰 종이 갑바이 봉황대종이고, 그리고 오대산 상원사종이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이 그 봉황종과 연화종인데요. 봉황종은 제가 책으로서 이미 출간하였고, 연화종은 아마 새로운 인연이 닿는다면은 전혀 다른 스타일로 완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글재주로 감히 역사에 도전한 그런 소설들입니다. 저는 적어도 종 역사에서만큼은 제가 좀 금방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이러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문화 콘텐츠적 결과를 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 작품들이요 우리 문화 콘텐츠의 어떤 신한류 후보로서 추천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은 제가 우리 달구를 빛내는 데 있어서 작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짧게나마 제 작품의 소개로서 강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문들께서 저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조금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